네, 안녕하십니까. 정동 가맹거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맹본부가 아니고 가맹점주님들이 지키셔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맹사업법 제6조에서는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동안 지키셔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준수사항이 법에 있는 만큼 내용을 숙지하셔 원활한 가맹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통일된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본부의 명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 충족에 필요한 적절한 재고 유지 및 상품을 진열하셔야 되는데요.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원부재료 등의 재고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상품은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알려준 레시피와 매뉴얼을 준수하여 상품의 퀄리티를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규정에 의한 품질 기준이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그리고 운송 순산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를 준비하고 간판 및 설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통일된 상품과 이미지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취급하는 상품 용역이나 영업 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서 상품 또는 메뉴를 변경했을 때 반드시 본사와 상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서 상품을 공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상품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 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요. 즉, 매출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이런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판매량을 분석하고 또 이 자료를 통해 가맹점을 관리하고 매년 공정위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맹점 사업자의 업무 현황 및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셔야 되는데요. 업무 현황과 매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 임직원이 방문하는 것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금지. 이는 다른 가맹점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무단 양도 시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업비밀이 경쟁 브랜드의 가맹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보통 위약금이 있고 그 금액이 꽤 높은 편입니다. 자, 11번째는 가맹본부의 영업기순이나 영업비밀의 누설글지. 가맹본부가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이를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레시피 등을 타인에게 전달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영업 표지에 대한 제3자 침해 사실을 인지하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 표지 침해 사실의 통보와 금지 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준수사항들은 가맹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설령 가맹계약서에 준수 의무를 기재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가맹계약의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가맹계약 해지는 정당한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모두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맹사업의 상생협력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가맹계약에 대한 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와 시행령 15조에서는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준수하여야 할 내용과 또 가맹본부가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맹계약 체결만큼 가맹계약 해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가맹계약의 해지 제한 제1항에서는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시고, 두 번째,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세 번째,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네 번째,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 과정을 두고 있고 사전에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해지가 무효가 되고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 해지가 무효가 되면 해지 전으로 원상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해지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해지권을 남용한 가맹본부가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본 금액 이상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지 절차를 만들어둔 이유는요. 가맹본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가맹점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렵고 엄격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가맹사업법 제15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가맹사업법 제14조와는 좀 다르게 최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2가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시행령 7호입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법 제14조 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똑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계약 위반 내용이 있었던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고 2개월이 지나서 또 계약 내용을 위반을 해도 다시 처음부터 2번의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해지가 될 수 있음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피치 못할 사항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영업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이 남아있더라도 매출 부준호 폐업을 할 경우라면 중도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적자 운영에 폐업을 하고 싶지만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지속해야 했던 가맹점 사장님에게 좋은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모두 가맹점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맹점 출점 후 1년이 지나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의 하한가보다 실제로 나온 매출액이 낮아야 중도의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요. 1년 이상의 운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실제 매출이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부과가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매출액은 창업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될 것으로 보는 매출액입니다. 이 예산 매출액은요,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직전 연도 12월 말 기준 영업 중인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전 예산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점주님은 반드시 받아두시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맹점 개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법에서 정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님은 가맹본부에게 이 예산매출액 산정서를 뽑아달라, 산정해달라 하시고 반드시 그 내용을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약금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가맹본부의 미래기대이익, 즉 로얄티나 물류수익이 되겠죠. 이런 이익에 대한 상실에 대한 위약금만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맹점이 있었더라면 생겼을 이익에 대한 영업금을 말하는데요. 일부 편의점의 형태처럼 가맹본부가 매장의 일부 비용을 납부하는 위탁 가맹점의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은 면제될 수 있지만 시설 투자에 따른 시설 위약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설 투자에 따른 위약금은 가맹점주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적자 운영에 폐업을 하고 싶지만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지속해야 했던 가맹점주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해지가 되었더라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가맹사업법 제11조 시행령 12조에서는 가맹의 종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맹계약 해지를 하고도 영업표기지를 제거하지 않아 상표 무단 사용으로 가맹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맹계약에 대한 해지가 합의가 되셨으면 반드시 일정 기간의 여유를 두고 그 표지 등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의 일부인 영업표지, 즉 간판이나 로고 등을 삭제하려면 해지 후에도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계약 조건으로 무상으로 파신 물품들이 있다면 반환하셔야겠습니다. 서로 상생하기로 한 가맹계약,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생각도 많이 다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운이 닿지 않아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가맹본부 또 가맹점주 모두에게 손해일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원만한 합의 해지를 통해서 분쟁을 없애고 이번 기회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맹계약에 대한 해지 그리고 위약금, 종료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